안녕하세요. 메리대한행동 에너지정책위원장 에너지큐쌤 고범기입니다. 오늘은 또 하나의 태양광 재난, 대한민국 블랙아웃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안정적 전기 공급은 필수입니다. 시간, 장소, 날씨와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든 일정한 품질의 전기를 항상 공급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최고급 전기를 각 가정과 산업체에 항상 꾸준히 공급해왔습니다. 이렇게 양질의 전기를 공급해온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원자력 발전과 석탄 화력 발전이 기저 전원의 역할을 하고 주간의 전력 소비량이 늘면서 발생하는 첨두 부하는 LNG와 양수발전소 그리고 배터리 등을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합하면서 대응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값싸면서도 품질 좋은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온 덕분에 우리나라는 반도체 등 정밀한 공정이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일정한 품질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 가전제품의 수명을 늘리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력 공급 안정성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작게는 주파수 변동 및 전압 등 전력 품질의 저하로 이어질 것이고 소규모 정전 사고의 발생 횟수가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심각한 수준으로 전력 공급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면 전국적 범위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정전 사고, 즉 블랙아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블랙아웃은 지진, 태풍, 산불 등의 천재 지변이나 전력 계통을 제어하는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의 결함, 혹은 전력 공급의 과부족이나 과잉 공급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의 확대가 문제가 되는 지점은 바로 태양광 설비가 늘어날수록 전력 공급의 과부족이나 과잉 공급 횟수가 빈번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예고 없는 순환 정전 사고가 발생했는데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가장 높은 주이기도 합니다. 특히 변동성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의 이용률은 우리나라의 1.7배에서 1.8배에 달하고 풍력 발전의 이용률은 1.4배에서 1.5배에 이를 만큼 재생에너지 여건에 있어서 우리나라와는 비교 불가일 만큼 아주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죠. 이런 유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변동성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20%를 넘어서면서 순환 정전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캘리포니아의 현실입니다. 게다가 캘리포니아주는 이웃 주로부터 전력을 끌어올 수 있는 여건인데도 이래요. 우리나라도 몇 년간 태양광 설비 용량이 증가하면서 전력 공급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아침 시간대에 전력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해서 낮 시간대에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그리고 저녁 시간대에 다시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력 수요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태양광 발전 설비가 들어오면서 전력 수요 곡선이 낮 시간대에도 최소한 2차례 이상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는 변동성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구름의 급격한 이동 등 기상 상황의 급변에 따라 전력 공급의 불안정성은 더욱 크고 급격한 양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에너지 섬으로 고립된 국가에서 태양광 발전의 비중이 지금보다 더 높아지게 된다면 캘리포니아 주보다 더욱 심각한 전국적 범위에서의 대정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정전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2003년도에 발생했던 미국 동북부 대정전 사고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전력망을 제어하는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에 버그가 발생하였고, 이 버그로 인해 미 동북부 전역에 약 3일간의 정전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불과 3일간의 정전 사고로 인해 당시 6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자그마치 7조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었죠. 이러한 재산 피해는 우리나라에서 역대 최악의 재산 피해를 남긴 유사나 매미와 같은 대형 태풍이 남겼던 피해 규모보다도 훨씬 큰 규모입니다. 국지적 범위를 넘어서 국가적 범위에서 대정전 사고가 발생한 베네수엘라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고요. 대정전으로 인해 신생아와 환자 등 100여 명 이상이 불과 나흘 만에 목숨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정전 사고는 슈퍼태풍이나 대지진과 같은 위치에 있는 대규모 재해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태풍이나 지진 등은 예견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대정전 사고는 인위적 요인이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태양광 발전 설비가 무작정 늘어난다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력의 과잉 공급 및 과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대정전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재생에너지를 대안에너지로 확정짓고 정책 추진을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지금까지 안정성이 가장 확실하게 검증된 에너지원은 원자력 발전과 화석 에너지 이외에 수력 발전이 유일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수력 발전은 유럽 평균의 7%에 불과할 만큼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검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력공급원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연구해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송배전망과 변전시설 등 전력 인프라의 보강 및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미 건설되거나 허가가 난 태양광 발전 설비가 들어오게 될 경우 단시간 동안에 공급량에 큰 변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송배전망에서 이러한 변동폭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도록 전력 인프라를 보강하고 확충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저전원에서 화력발전소의 비율은 줄이고 원자력 발전소의 비율을 적절히 높여야 합니다.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의존 일변도에서 벗어나 저탄소 수소, 수력, 풍력 등으로 다변화하되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히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